1금융권과 2금융권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 선택 기준에 대해서 제가 짧게 한번 영상을 남겨볼게요. 우리가 뭐 이렇게 통상 생각을 하죠. 1금융권을 가면은 굉장히 인생을 성공했다. 2금융권을 가면 나 좀 얘기가 하기 부끄러운데? 이런 생각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지금 시점이 이제 공채가 하반기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1금융권에 대한 집념, 열정, 모든 도전 의식들을 다 쏟아부을 건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1금융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된다면 2금융권 쓸까 말까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편견을 조금 날려버리고 1금융권을 갔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한 것도 아니고요, 2금융권을 갔다고 해서 무조건 실패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분명히 이러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나 지금 취준을 한 2, 3년 했는데 나 도저히 답이 없는데 이거 2금융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리고 1금융권을 준비하는 데드라인, 언제까지 내가 도대체 준비를 해야 되는 걸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고민이 있을 것 같거든요. 먼저 개인별로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사례가 달라요. 그래서 획일적인 것보다는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어져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선택 기준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핵심은 저는 필기시험이라고 봐요. 필기시험. 내가 만약에 지금 조금 공부를 하고 필기시험 준비를 만약에 했어요. 그래서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필기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 점수를 봤을 때 내가 필기를 조금 뚫을 수 있겠다, 나는 자신이 있으면 그래도 1금융권으로 뭔가를 여러분들이 목표 도전을 저는 좀 계속해서 해보는 게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저처럼 인적성을 잘 못하거나 필기시험을 진짜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저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1년, 2년 시간 투자를 해서 이거 내가 뭐 고시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답이 보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그 압박감이 굉장히 있잖아요. 만약에 저라면 저는 그냥 2금융권을 갈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래서 제가 뭐 매식경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했지만 2금융권을 가서 거기에서 저는 이직을 하는 그러한 커리어를 세울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힘들게 또 가서 준비를 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평생 직장이 없어지는 개념이에요. 금융권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온라인 뱅크가 굉장히 지금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시중은행에서 연봉이 높은 분들도 지금 온라인 뱅크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연봉도 많이 주고요, 복지도 되게 좋아. 그럼 그들이 왜 가려고 할까? 지금 다니고 있는 것보다 뭔가 베네핏이 있으니까 가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우리 스스로 1금융권, 2금융권에 대해서 스스로 깎아내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금융권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 명분을 찾게 된다면, 꼭 그리고 금융권에서 여러분들 일을 하고 싶다면 저는 그 기준을 첫 번째, 필기 시험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내가 이걸 더 할까 말까, 이거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고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 도전하세요. 근데 면접 준비를 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돼요. 지금껏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그냥 달달달달 암기식의 면접 준비는 이제 안 돼요. 왜냐? TO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비단 금융권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변할 거라고요. 뭐 직무중심 채용, 뭐 말이 직무중심 채용이죠. 결국 직무중심 채용의 기준이 뭐예요? 가장 가까이서 보는 이제 면접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관련 경험들,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뭐 유사 경험들, 대외 활동, 그런 것들만으로도 선발을 할 수는 없다고요. 그럼 결국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자 하는 건 뭐 우리가 그 숫자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거에 대한 관심, 산업에 대한 이해, 직무의 로열티, 이런 것들을 다 골고루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채용이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금융권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기회가 될 수 있다. 왜 기회가 될 수 있냐? 나의 커리어를 계속적으로 확장시켜서 나갈 수 있는 상황들이 앞으로 연출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1금융권, 2금융권 고민하시다가 막 좌절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절대 2금융권 간다고 루저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가서 내가 어떻게든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내가 1금융권을 가야 된다, 그럼 1금융권에서 열심히 하시면 돼요. 2금융권을 가야 된다, 패배자로서 가는 게 아니라 나의 현실적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2금융권에서 가서 경험을 훨씬 더 많이 쌓아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너무 위축되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어차피요, 남들의 시선, 남들의 생각은요 중요하지 않아요. 뭐 취업하고 한 6개월, 야 너 어디 다녀? 이거 물어보지만 결국 1년 뒤, 2년 뒤에 야 너 연봉 얼마 받아? 너 평균 퇴근 몇 시야? 이런 걸로 다 이제 삶의 만족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자괴감이 들고 내가 진짜 나 이 금융권 가기 싫은데 막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은요, 진짜 금융권을 가고 싶은 건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진짜 금융권을 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시간을 허투루 쓸 저는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금융권의 장점은 1금융권보다 훨씬 더 빡세지만 훨씬 더 많은 일들을 단시간 내에 배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나의 커리어를 훨씬 더 많이 넓힐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또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 이 금융권이 좋아요, 이 금융권 가세요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자꾸 남의 시선, 그리고 내가 여지껏 뭔가 한 게 있어서 아쉬워서 이걸 못 놓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결국 들어가서 하는 일이 어차피 내가 앞으로 하게 될 일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그 시간을 소비하는 게 훨씬 더 비효율적인 그런 방향이 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정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궁금한 사항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까지 산책하면서 이렇게 찍는 게 괜찮으시면 여러분들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그럼 매일매일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면서 편하게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